겨울, 초원의 밤은 늑대들의 시간입니다. 놈들은 자주 마을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유목민의 겨울밤은 늘 불안합니다. 아침이 되면 유목민들은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밤사이 추위에 너무 떨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습격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습격이란 늑대의 습격을 말합니다. 겨울철, 굶주린 늑대는 공격하기 쉬운 가축들을 노립니다.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그나마 피가 얼어서 출혈이 멈추는 바람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습격은 더 있었습니다. 늑대의 살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Энэ атоны унаг одоо унаг юм байна. Энэ одоо өцөгдөр шөнө өнөдсөн. Чон идсэн. Тэгээ одоо чон идээ. Тэгээд талын идсэн байсан. Тэгээ одоо талын шуу идсэн. Тэгээ бас урд шөнө ирж идсэн байж. 밤사이 늑대가 배를 채우고 간 후 남은 고기는 새들이 차지합니다. 특히 말은 늑대에게 많이 당하는 가축입니다. 무리지어 먹이를 찾아다니며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 밤에도 우리에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키우기 때문입니다. 에르뎀 씨 부부의 집입니다. 부부에게는 학교에 다니느라 읍내에 나가 있는 큰아들과 이제 8개월 된 둘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보살피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겨울 아침은 그리 분주하지 않습니다. 차 한 잔과 빵으로 간단하게 하는 식사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에르뎀 씨는 밤새 가축들이 무사했는지 마음이 바빠지는 아침입니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예감입니다. 사라진 말 한 마리를 결국 이렇게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За, юу ч хүчтэй. Энэ ийм амар галзахаг болсон шүү дээ. Эндээс л хатчих. Энэ арахгүй энэ чи ингэж ярьдагс хэвгүй. Хайрын сайхан адуудаа идчих. Байжсэн бол аштай шүү. Хайртай малын 5 чон ирээд ичээд явчих. Чаны надад хойноос нь хөөж үргээж алхахыг үзсэн. Тэгэл нийлээл дуудана л да нэг энэ чаа мал итсэн чаны цум байна ирээд үзээч хөөгөөч гэл. Тэгжижил нийлжил. 늑대의 공격에 사람들은 이제 반격을 준비합니다. 자, 비ар наагурч юм гарч байгаагүй юу мэдгэсэ.
늑대는 몽골 유목민이 가장 미워하는 동물입니다. 동시에 가장 숭배하는 동물입니다. 푸른 늑대와 흰 사슴 사이에서 몽골인의 조상이 태어났다는 탄생 설화. 늑대는 언제나 거친 자연에서 가장 용맹하고 영민한 동물이었고 유목민은 그런 늑대를 신성시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믿음을 품고 있는 몽골의 유목민. 하지만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늑대 사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Тэр явж хөөцөлдөхгүй болох бол энэ чи бүр илүүхшэл замаарцсан болох гэдэг юм чи. Тэгээ нөө хэдэн малаа өөрснөө алж идэн дээр нөгөө чонч барьж идэх тохор сүүлд өөрснөө одоо идэх хоол ундаг болох гэдэг юм чи. Тэгэхээр чи даалхаас өгцөх болсон юм чи та. 자기 먹잇감이 있는 곳에 늑대는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늑대가 왔습니다.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 먹이를 끌고 어디론가 가려 합니다. 개방된 장소에서 먹이를 먹는 걸 몹시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뿐인 걸 보니 말을 해치운 그 늑대 무리는 아닌 듯 보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외톨이 늑대. 무리 생활을 하지 않는 한 몰래 남의 먹이를 훔쳐먹는 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늑대에게 죽임을 당한 사체는 발견 즉시 멀리 버릴 것. 유목민의 생활 수칙입니다. 멀리 버린 사체는 맹금류들의 식량이 됩니다. 혹한의 배를 골았을 검독수리가 먹이 욕심을 냅니다. 강한 자가 먼저 먹이를 차지한 동안 작은 새들은 하는 수 없이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독수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일명 사체 청소부들. 죽은 짐승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대표적인 청소부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털없이 매끈한 머리. 털이 없는 이유는 사체의 병균이 머리에 옮기지 않도록 한 자연의 배려입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붉은 여우도 찾아왔습니다. 고기 한 점을 먹어보려 하지만 겁이 많은 여우는 독수리한테 쉽게 덤비지 못합니다. 독수리들끼리도 경쟁은 치열합니다. 스스로 먹이 사냥을 하지 않는 독수리. 동물의 사체만 찾아다니며 배를 채웁니다. 설치류들이 대부분 겨울잠에 들어간 후 여우의 먹잇감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배고픈 여우들에게도 동물의 사체는 절실합니다. 이미 가죽밖에 남지 않은 먹이지만 이렇게라도 허기를 달립니다. 하지만 여우를 몹시도 싫어하는 늑대. 자기가 잡아놓은 먹이에 손대는 모습을 본다면 여우를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우에게 굶주림보다 더 두려운 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총 한 자루씩을 맸습니다. 에르뎀 씨는 이들과 함께 드디어 사냥에 나섭니다. 늑대 사냥입니다. 사냥은 두 팀으로 나눠 움직입니다.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잠복하는 포수들. 이들의 임무는 가만히 늑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방을 쏠 수 있을지는 산 아래 몰입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대쪽 산 아래에서부터 늑대몰이가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간격 유지. 간격이 벌어지면 늑대는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떼로 다니며 목표물을 몰아서 사냥하는 이들. 흡사 늑대들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쫓기는 동안 늑대의 경계심은 최고에 달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사람인지 그저 숲을 지나가는 사람인지 그것까지 구별해내는 늑대. 추격당하는 상황에서는 더 교묘히 도망칩니다. 아래쪽 상황을 모른 채 잠복하고 있는 에르뎀 씨. 꼼짝 않고 기다리기를 2시간. 야야지. 얼었다도. Yattığımı hakkı oluyor. 사람네가 이렇게 하다가 갔으면 가라고 이렇게 좀. 늑대 사냥은 실패입니다. 네. 늑대의 활동 시간은 깊은 밤. 무리 생활을 하는 늑대는 보통 7, 8마리가 함께 다니며 사냥을 합니다. 이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도 이틀밖에 먹지 못하는 대식가들입니다. 무리 안에서는 대장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대장에게 함부로 덤비다가는 무리에서 쫓겨나거나 같은 늑대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늑대 사냥에 실패한 후 며칠 지났을 때 고맙게도 눈이 내려주었습니다. 눈 내린 다음 날은 늑대 사냥의 최적의 날입니다. 늑대가 남긴 흔적,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서둘러 사냥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발자국을 확인한 이들은 늑대의 위치를 짐작한 듯합니다. 간단하게 작전을 짠 후 숲을 향해 출발하는 사람들. 말을 타고 움직이는 몰입꾼은 몸이 가벼운 10대 아이들이 많습니다. 포수들은 산 위로, 몰입꾼들은 반대쪽 산 아래로. 늑대가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늑대 사냥을 하는 몽골 유목민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늑대보다 높은 운명을 가진 사람만이 늑대를 잡을 수 있다. 이들 중 누군가 늑대의 운명을 넘어선 강인한 사냥꾼이 있을까요? 총소리와 함께 사냥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사냥꾼들의 승리였습니다. 숲속의 최고 포식자, 초원의 약탈자. 늑대를 제압하고 돌아오는 이들은 늑대보다 강인한 이들이 분명합니다. харцаа бол одоо бид нар чинь одоо ингээ ангийн буу байдаг. тэрүүгээрээ одоо чоныг одоо алж устгах нь чон алсан хүнд бол одоо бас урамшуул байдаг. Тий. Дэх нь үздэл бүр 90 хончил өгдөг байсан нэг чон алсан хүнд. 하룻밤이면 늑대도 꽁꽁 얼어버리는 날씨. 이 추위 속에서 늑대를 잡았습니다. Энд тэгээ одоо хонирууд дайрсан юм да энэ мангад. Тэгээ хонь барьж явж идээд. Тэгээ цаагууранд хойрч нуруунд гараа наанаас нь хүү явж үргэлгээд. Тэгээ суурин дээр нь очиад. Тэгээ буутсан юм уу. Сая маяг нь хараад юугаар нь яадаг л биш та. Жохон хичээлдээ ирэх юм бол мөлөө зэлийгээд. Тэгээ шүд мүд энэ мэнүүгээр ингэ шарлж марлаад ятсан байдаг хөөхгүй. Тэгээ энэ ид залуу болохоор ч ингэ ирмэг аймаар сте. Стан нөгөө хүрээл тас хаагаад татдаг юм. Шууд өнгөд энэ чирээс жажилдгүй шүү дээ. Шууд тас тэр чирэн зэлвч. Одоо энэ нэг эцэг хагтаад үзэх юм бол тэр ийдсэн хоньны мах бол ерөөсөө ийм ирээл том ороо. 늑대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자연에서는 중요한 동물이라는 걸 유목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Одоо ишиг тэр нөгөө зүүн аймагч нөгөө шүлхээ мөлхөө надад ч нөгөө нэг аймаар өвчин гараад байсан. Тэнд ч одоо хорцсон. Эндээс ч одоо чанаа шин тийш нэж тавих гээд яваад онцлчихсан. Тэгэхээр бас Монгол даяар нь тийм алаад байдаг зүйл биш юм шиг байгаа юм чинь бас. Ховор газараа
авьяас тавих. Энд ч одоо мал өвчин тусах. Тиймэрхүү талд бас юу байна гэж байгаа шүү дээ. Чонгоо олчвол мал нь бас өсөхгүй. Бас өвчин гараад гэж байгаа шүү дээ. Тэгэхээр бас чинь зөгцсөн байгалийн зөгцсөн байх шиг байгаа юм бас. Энэ ч болохоор бол хонлоо дайрж ийж тэгээд яасан байх энийг. Калиавраар буудаж алсан тий. Тэ одоо бага оврын буул та. Хэрэгээр алсан байгаа. Энэ болохоор нэлээд хоногийн өмнө энэ урдлын мод руу орж тэрнээс үргээж иж алсан ч юм байгаа тий. Энэ болохоор бол гэрэлтүүлж иж моцоклтой гэрэлтүүлж явж иж энэ чоног алсан тий. гэрэлтүүлж иж алсан юм байна тий. 사냥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유목민들에게 늑대는 끝내 귀한 동물로 남을 것입니다. Энэ чонч тэгээд ижил хямртаадаа харагдаж илүү хямртаадаа халагддаг гэдэг. Тэгээд бас тийм амархан ам биш. Ер нь сансан хүн болгоо алаад байдаг ч ам биш. Ер нь тэгээд өөрөө бол байгалийнхаа их шалгарлаар ер нь одоо антон болохоор ер нь тэгэл байгалийн их одоо хамгийн чадaltaй нь ер нь тэгж дагаж ингэж байгалийнхаа шалгарлаар тэгж яасан чончин тийм антон болохоор бас арай л бас хямрлаг амттай л да. Бас алж яхад бол бас амтэн талаас нь бас өрөвдөх юу яах тал бол би бас нэг зоохгүй шиг нэг сайн буудаад алчих юмсан гэсэн тийм бодол бол. 초원이 끝나는 곳에 날카로운 산맥이 시작됩니다. 겨울이면 엄청난 양의 눈이 쌓이는 지역. 텐션 산맥은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에 걸쳐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눈 속에서 먹이를 찾는 붉은 사슴들입니다. 수컷의 멋진 뿔 때문에 오랫동안 인간의 사냥감이었던 동물. 그 바람에 지금은 개체 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여름에는 높은 지대에 풀을 뜯지만 겨울이 되면서 먹을 것을 찾아 낮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잔가지와 나무 껍질로 겨우 굶주림을 면할 뿐입니다. 야생동물들이 산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은 늑대도 산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마을에서는 늑대에게 습격당한 가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뼈까지 씹어먹는 건 늑대뿐입니다. Айылдың чакасын ашып кетсе бір мына Моғтамдан бұға чейін бір ашып кетсе 100 метр. Анан осыңар ойлап көрсеңер, тияққа шыққандан кейін тем болады. Мында ойлап көрсеңер реальныйла. Көп жейді да. Айылдың үйдің чұқылы жеп кетіп атпайды.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텐션의 겨울에 늑대 사냥은 빠지지 않습니다. Бұл айрықчачы, бұл мал киндиктүү жерде көп болот экен да, малды ээрчип жүрөт да, мал каякта көп болсо каршы крош жерде. Эң биринчи душманы ушунда адамга, малга дагы, кийикке дагы, кайбирендерде дегенде. Мына биздин айылдар ушу күздөн бери 40 бодоо жептир. Күздөн бери ушу биздин коруктун кызматкерлери тарабынан жалпысынан 9 каршы кыраттык. Бир каршы бир жылда жок эле дегенде 5-6 мың туйт. Бул выживающий деп кое көрсүздөр. Ошондой болот экен да. Адамдан башка эчтеке калдырбайт. Адам гана атат да, мисалы үчүн башка ил бир спаю эчтеке жедирбейт да.
ошон үчүн жана карышкыр көп айткан ушундан. 늑대를 잡으려면 늑대의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숲으로 향합니다. 겨울의 텐샤는 눈이 너무 많아 말을 타지 않으면 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의 걸음으로도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힘겹게 올라온 사냥꾼은 매서운 바람을 견딥니다. 늑대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 늑대들. 시간이 지나면서 놈들은 사냥꾼들이 왔다는 걸 알아차리기 마련입니다. 고생한 보람을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늑대를 만나지 못하고 내려가는 길. 하지만 사냥꾼들은 이 정도 실패에 꺾이지 않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함께 사냥에 나서는 것은 겨울 동안의 이들의 삶입니다. 반대쪽에서 사냥했던 이들도 돌아옵니다. 늑대는 못 잡았지만 대신 자칼 한 마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Мында айтканда карышкыр тукумуна кирет да. Карышкыр тукумуначы. Карышкырдын эле кичинекейи. Ошол эле карышкыр айла жырткыч, карышкыр айла адамга көп зыян келтирет. Мал кой эчкини өкүртө жейт. Торпак кулундар жейт. Анан чоң бодого кол сала албайт да чоң. 겨울 내내 이어지는 늑대와의 대결. 그러나 결코 자연을 이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Эми колдон келсе бул жаныбар баардык неле нерсеничи каргыш илкиш болбой койбойт экен. Мисалы үчүн карышкырды эле биз артынан түшүп ушу карышкырды аталы жоготолу деп атабыз. Анда эле бир каргыш илкиш болбой койбойт. 몽골의 북서쪽,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잇는 알타이 산맥입니다. 이제 막 겨울에서 벗어난 알타이. 가축들이 풍족하게 풀을 뜯을 수 있어 유목민들은 봄이 더 반갑습니다. 이곳에서도 가축에게 가장 큰 위협은 늑대입니다. 겨울에 가축 피해가 컸던 우넴게르 씨. 벼르고 있다가 봄날로 접어든 이때쯤 조금 다른 방법으로 늑대를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Биылғы жылы мынау қасқыр қатты болды. Жылдан жылға былтырғыдан биыл қатты болды. Биылғы жылы тек мен өзімнен 10 бас тұсақ жеді. 6 ешкі 4 қой деген секілді. Өңгөлдің 6 тауын осы ұшақтан жетідегі қыстаудан жартысын жеттім. Онан бір сиыр жеді. Ал енді басқадай дағы мына халықтың малдарынан ырғара, мына жылқының енді азығыр әсіресе. Осындай малдарды көп жеді ғой биыл. Қасқыр қатты болды. Нөксіл жоқ. Бұрынғыдан да енді көп.
늑대들의 짝짓기 시기는 1, 2월. 2달 정도 지난 이른 봄. 지금은 새끼를 낳는 때입니다. 이때 늑대굴을 찾아내 새끼들을 잡아오려는 것입니다. 늑대 새끼를 잡았다는 사냥꾼이 길을 안내합니다. 새끼들은 바위 밑에 어설프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눈도 못 뜬 새끼 늑대들. 태어난 지 보름 정도 돼 보입니다. 늑대는 대여섯 군데 굴을 마련해 놓고 위험할 때마다 옮겨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녀석들은 굴이 아니라 바위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굴을 옮겨 다니다가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Қасқыр енді мен күшікті мынадан көріп отыр. Қасқыр анада кетіп бара жатқан. Ана тауда. Соны мен іздеп келсем, күшік бар ма деп. Мынада жатыр екен күшік. Оны енді ертеңіне келгенде күшік жоқ. Іздеп, соны анадан іздеп жүргенде ана қанап кеткен отыр. Ана жақ. Ізіме қарда кішкене іздеп түскеннен кейін. Сон барсам ана қанап кеткен отыр. 사람의 낌새를 알아차린 늑대가 급하게 움직이다가 새끼들을 미처 다 옮기지 못하고 잠시 바위 밑에 숨겨둔 모양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에게 먼저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알ғаш туған жерде мынау жатыр. 어미 늑대는 멀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새끼 늑대들은 태어나 한 달만 돼도 어미를 알아보고 사람은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나 보름 정도 된 새끼들을 찾아냅니다. 이때 데려온 새끼들은 사람이 키울 수 있는 늑대가 됩니다. Küçük alamız asırap ösürüp жатырмыз, bak ösürüp үлкейтеміз, ondan кейін ұрып аламыз, өлтіріп. Енді оны біз алғаннан құрмайды ғой деп отырмыз. Бірақ сонда енді бітейіп, күшік алып бітін еметеміз дейміз, бірақ онда Алланы көп көрсіз ғой, бұл құрмайды. Деген сонын осында бір аңшаған бар, осы екеуміз осыны мекендейміз. Қабырда сол қыстауымыз төмен болады, мынау енді қабырда осында жайлап күсіп жатамыз ғой. 잡아온 입장이지만 워낙 어린 것들이기에 만지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저 강아지 3마리로 보일 뿐입니다. 사실 아직 늑대의 습성은 조금도 없는 귀여운 새끼들입니다. 굴에서 데려온 새끼 늑대를 바로 죽이기도 하지만 우넴게르신의 가족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야생에서 데려온 어린 것들. 배가 고플 거란 생각에 먹잇감으로 가져온 것은 마못. 아직 고기를 먹을 단계는 아닌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미젖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새끼가 어미를 알아보기 전 아주 어릴 때 만난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따르게 됩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새끼 늑대들은 제법 늑대의 외형을 갖췄습니다. 쫑긋한 귀, 또렷한 푸른빛의 눈, 늑대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소녀는 여전히 새끼 늑대들이 가장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자라면서 일제히 꼬리 끝이 까맣게 됩니다. 개와 다른 늑대만의 모습으로 변하는 중입니다. 아주 어린 늑대를 데려온 유목민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언제까지 가축들 속에서 늑대를 기를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 한쪽에서는 어린 늑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늑대들은 사람의 보살핌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야생의 모습은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자신이 늑대임을 아직 잊지 않았다는 듯이. 알타이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 무렵이면 봄에 태어난 늑대들은 어른 늑대가 됩니다. 완전히 균형이 잡히진 않았지만 덩치는 다 자란 어른 늑대. 이쯤에서 사람들은 늑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죽여서 가죽을 파는 것. 사람 손에 키워진 대부분의 늑대는 그렇게 죽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다음 해 겨울 정도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늑대는 사람과 가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그것이 늑대이기 때문입니다. 해발 4,000m, 이 높은 고원에도 늑대의 야성이 살아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모든 산맥이 모이는 곳, 거친 자연으로 둘러싸인 파미르 고원입니다. 혹독한 겨울과 짧은 여름, 나무도 풀도 자라기 힘든 척박한 자연, 강인한 것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늑대는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동물. 하룻밤에 70km를 이동하고 자신보다 더 큰 동물도 사냥합니다. 이 고원에서도 늑대는
최고 포식자입니다. 벌판 가운데 숨겨놓은 먹이를 찾습니다. 코로 땅을 파서 고깃점을 넣어두었다가 한참 뒤에 찾아 먹는 건 늑대의 습성입니다. 파미르에서 늑대의 먹잇감은 야생 양과 야생 염소를 포함한 모든 야생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적은 힘을 들여서 잡을 수 있는 먹이, 가축들을 노립니다. 고산 지역에서 주로 기르는 가축은 야크입니다. 특이하게도 낮은 곳이나 따뜻한 곳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 파미르에 가장 잘 적응한 가축입니다. 젖과 고기, 연료가 되는 똥까지 유목민은 야크에게 많은 것을 얻어 생활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늑대입니다. 놈은 늘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전한 방법은 무리지어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잠긴 파미르는 늑대들에게 더욱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이른 아침, 유목민 아미르백 씨가 무언가를 들고 옵니다. 늑대짓입니다. 등뼈만 남은 아이벡스. 머리뼈만 남은 야크 한 마리. 섬뜩한 자네들을 발견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Быйылғы жылы Карасекидегі мана біздің жайлауда бір адамға қол салғанда қаршығыр. Қаршығыр сол жал неме қылып, қилан неме қылып. Мен өзім ананда келіп неме қылғанда 5 бөр үрді. Мұндай болған емес та, шунша 20 жыл мал бағып бұндай үрген бөрін көрген емесмін. Адам қазір уже қыш башталығы чилде челегілі қол салып жатады да мұнда жеткенде. 늑대와 닮은 개.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축이 되어준 동물. 개는 늑대의 후예입니다. 유전적으로 98%가 일치한다는 개와 늑대. 둘은 지금도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을 만큼 가깝다는 사실. 이곳 파미르에서 그것은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Бая қойға қол салғанда ол ажыратам дегенде, ол ақты басқанда ажыратам дегенде жеткенде бөрі қол салған. Қол салып мына жерден неме қылғанда бала ұшып түскенде бөрін иттер қуып шыққан. 늑대는 사람을 공격하고 개는 사람을 위해 늑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다 아미르백 씨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Gece sarvanında keleceğiz. Saat 9'da topazoğu döneminde keleceğiz bir börü. Ondan köründü de. Körüngende itler kuup gelmedi, kuup жалғызды басқанда arkasından төртеу пайда болып бана итті жеп алды дағы. 개와 늑대는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파미르 고원 안에 자리한 마을 알리추르.
이번에는 늑대가 개한테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에게 잡혀온 늑대입니다. Анан бул бөрү түшкөн экен 8 километр жерге тартып кетиптир. Аркасынан бардык. Барып дагы эле качты, анан мына иттин барып басты. Мылтыгыбыз жок, ушул басып таяктар менен уруп алдык. Анан капканы сүйрөп алып кетет да башка жакка. Эгер капкан бекем коюп койсоң, колуну жеп кет. Анан пока тирик. Муну аз дагы алып барып коебуз, бул өзү канчык бөрү, ургачысы. Баягы төөттөрү буга дагы келет да. 인간과 개와 늑대. 오랜 세월 동안 얽힌 서로 죽고 죽이는 무서운 인연. 자연 속에서 유목민은 그렇게 늑대와 대결해 왔습니다. 늑대는 결코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을 야생입니다. 유목민은 끊임없이 늑대에 대해 알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사냥꾼이 다시 산을 오릅니다. 늑대가 오는 길목을 찾을 겁니다. 초원이 깨어납니다. 지평선 끝까지 짧은 풀들로 덮인 드넓은 땅. 비는 여름철 아주 잠깐 동안의 일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더 이상 키를 높이지 않습니다. 몽골 가질 무리가 초원을 달립니다. 속도를 높여 바람을 따라잡습니다. 몽골의 동쪽 끝,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 펼쳐진 도르노드 초원입니다. 몽골 가젤은 일생 동안 초원을 떠도는 방랑자입니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동지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몽골 가젤이 찾아오는 초원은 자연이 가장 온전히 살아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3월) 초원에서는 수많은 죽음과 마주치는 계절. 늙거나 아주 어린 몽골 가젤들의 죽음. 겨울철에는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겨울보다 훨씬 더 많이 죽는 때가 이른 봄입니다. 추위를 이기느라 약해진 몸이 버티지 못해 죽는 것입니다. 수풀 속에 나타난 것은 늑대. 수컷 가젤 한 마리를 먹어치우고 사라졌습니다. 이른 봄의 가젤들은 몹시 굶주린 상태. 늑대 입장에서 쉽게 잡을 수는 있지만 먹을 것은 없는 먹이였을 겁니다. 부지런히 봄을 맞이하는 것은 낮게 깔린 풀들. 1년 내내 건조한 날씨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 땅. 초원의 아래쪽에는 더욱 메마른 땅,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 사막이라고도 불리지만 이곳은 사막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비란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란 뜻. 적게나마 풀이 자라는 메마른 땅입니다. 모래사막은 아주 일부입니다. 고비에는 건조에 강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생 당나귀는 그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2, 3일에 한 번만 물을 먹고 오줌은 자주 누지 않아 수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 거친 풀을 주로 먹는 야생 당나귀. 메마른 땅을 무리지어 옮겨 다닙니다. 이른 봄, 고비에는 높은 모래바람이 붑니다. 최고 5,000m까지 높이 올라가는 모래바람은 강한 편서풍을 타고 멀리 이동합니다. 하루 만에 우리나라까지 날아가고 일본을 거쳐 하와이까지 가기도 합니다. 봄철 우리나라를 뒤덮는 황사 중 일부는 고비에서 온 모래입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쌍봉낙타의 콧구멍은 순식간에 닫힙니다. 이중으로 자란 속눈썹과 귀 속의 털도 모래를 막아줍니다. 쌍봉낙타는 이곳 고비가 고향입니다. 등에 진 2개의 혹 안에 지방질을 모읍니다. 그걸로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쌍봉낙타는 물을 먹지 않고 한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은 지구상에서 야생낙타가 사는 유일한 곳입니다. 모래바람 속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가축들은 풀을 찾아 먹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유목민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지나간 고비. 이때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여름이 오기 직전 사막의 생명들은 이 하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벌써 비를 직감했습니다. 이때 오는 비로 1년을 살아야 하기에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연 강수량 50mm. 우리나라 장마철 하루에 내리는 양이 1년 강수량의 전부입니다. 그 귀한 비가 내리는 날, 메마른 고비가 잠시 깊은 숨을 내쉽니다. 사막의 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순식간에 꽃들을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준비하고 있던 꽃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피어나는 순간 사막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막 비가 지나간 사막. 생명들은 한층 활발해집니다. 초원에도 단비가 내렸습니다. 사막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비가 땅과 풀을 적셔주었습니다. 비가 지나간 직후 풀은 빠르게 자랍니다. 지평선 끝까지 질 좋은 초지가 만들어집니다. 몽골 가젤들에게 더없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겨울을 이겨낸 자만이 봄의 새싹 맛을 봅니다. 몽골 가젤은 수천 마리씩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면 몇십 마리의 작은 무리로 분산될 것입니다. 암놈이 새끼를 낳을 시기에는 따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낳은 암놈은 멀리 이동하기 힘들다는 점, 모여 있으면 힘센 순놈들만 먹이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떨어져 지내다가 가을에 다시 만나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물과 초지를 찾아 중국의 신장성, 카자흐스탄까지 이동하기도 합니다. 국경은 그저 인간들의 것일 뿐입니다. 여름, 도르노드 초원의 텃세, 몽골 종다리가 주변을 살핍니다. 어린 새들에게 가장 좋은 먹이는 초원의 벌레들. 여름은 새끼들을 키우는 계절입니다. 쇠제 두루미는 도르노드 초원을 찾아오는 철새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겨울을 보낸 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이곳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번식기를 보냅니다. 초원에서 알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한 마리의 암놈과 한 마리의 순놈이 짝을 지으면 평생을 간다는 쇠제두루미. 소중한 알을 품는 일도 암수가 똑같이 번갈아가며 합니다. 초식 동물들은 질 좋은 풀을 먹고 새들은 건강한 벌레를 먹는 풍족한 초원의 여름입니다. 사나운 큰 말똥가리도 이 평화를 즐깁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졌습니다. 한 번 오면 퍼붓듯이 내리는 초원의 여름비가 지나갑니다. 비가 지나간 후 초록빛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여름이 절정입니다. 몽골 가젤 암놈들은 한창 새끼를 낳고 기르느라 분주한 계절입니다. 달리는 암놈 무리 속에는 늘 새끼들이 섞여 있습니다. 갓 낳은 새끼를 풀숲에 숨겨놓았습니다. 몽골 가젤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일어서서 한 발 두 발 내딛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기는 몽골 가젤의 본능입니다. 풀숲에 또 다른 어린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된 새끼 쇠제두루미. 따로 둥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새끼는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힘겨운 동작을 가장 먼저 익힙니다. 쇠제두루미 새끼 2마리가 제법 자랐습니다. 초원을 거닐며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먹는 가족. 여름 동안 새끼들이 튼튼하게 자라야 겨울이 오기 전에 함께 히말라야를 넘어 월동지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초원의 가장 아래 작은 굴이 곳곳에 있습니다. 브란트 밧쥐가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새끼를 낳는 브란트 밧쥐. 여름 동안 개체수가 부쩍 늘어납니다. 초원의 설치류들은 대부분 초식동물. 땅다람쥐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1년의 반 이상 땅속에서 잠을 자지만 풀이 많은 이 무렵은 바깥에 나옵니다. 설치류들의 천적은 곳곳에 있습니다. 큰 말똥가리도 늘 사냥감을 노리고 있죠. 늦은 봄에 태어난 새끼가 4마리. 어린 것들을 굶기지 않으려면 어미가 부지런히 먹이 사냥을 해와야 합니다. 큰 말똥가리는 암수가 함께 새끼를 키웁니다. 둘이서 교대로 먹이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큰 말똥가리가 좋아하는 사냥감인 브란트 밧쥐. 풀을 먹으러 굴 밖에 나와 있는 동안
잠시도 위험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움직임을 알아챈 순간 다른 쥐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여름은 초원의 설치류가 가장 많은 시기, 동시에 설치류가 가장 많이 잡아먹히는 시기입니다. 맹금류들도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큰 말똥가리는 사냥한 먹이를 가지고 둥지로 향합니다. 둥지 안으로 들어온 먹이가 유일한 먹을 것인 새끼들. 먹이 경쟁은 치열합니다. 이 경쟁에 끼어들지 못하면 나약해져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 초원을 누비는 작은 설치류들. 이들 중 10분의 1만이 다음 해까지 살아남을 뿐 대부분 천적들의 먹잇감으로 사라집니다. 풀을 먹고 단백질을 키운 설치류들 덕분에 초원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초원에서 가장 굴을 잘 파는 동물은 마못. 마못이 파놓은 아늑한 굴을 코상여우는 자신들의 거처로 이용합니다. 여름이 되면서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된 어린 여우들입니다. 산속이 아니라 사막과 초원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코상여우. 어린 여우들은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냥 장난이 아니라 나중에 사냥할 때 아주 유용한 행동들입니다. 짝짓기 행동처럼 보이지만 등에 올라타는 것은 자신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서로 먼저 등에 올라타려고 다툽니다. 일종의 서열 행동입니다. 굴 밖의 세상은 호기심 많은 어린 것들을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청각이 예민하고 특히 후각이 뛰어난 코상여우. 향긋한 꽃내음에 어린 여우는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법. 검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새끼는 물론 몸집이 큰 어미도 잡아가는 검독수리. 초원에서 코상여우에게 가장 무서운 천적은 검독수리입니다.
천적 앞에서의 두려움, 사냥감 앞에서의 용맹함. 먹이를 잡아야 하는 동물들은 두려움과 용맹함, 그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검독수리를 피해 달아났던 어미 코상 여우는 쥐 한 마리를 사냥했습니다. 새끼들에게 갖다 주지 않고 땅에 묻습니다. 새끼들이 직접 먹이를 찾아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미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어린 코상여우 한 마리가 먹잇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낸 먹이를 먹지 않고 가져갑니다. 쥐를 던지면서 사냥 연습을 합니다. 냄새를 맡고 다른 새끼 여우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먹이를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어린 여우는 머지않아 자신의 힘으로 사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원의 하루가 저물 때 어린 여우들은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미는 새끼를 낳고 일주일 정도만 같이 지냅니다. 그 후에는 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깐 들어가 새끼가 잘 있는지만 확인하고 나온 어미. 언덕 위에서 굴을 지켜보다가 그대로 잠이 듭니다. 초원의 터줏대감 마못. 먼 데서 오는 바람을 맞이합니다. 다 자라면 토끼의 2배가 될 정도로 덩치가 큽니다. 보기 드문 대형 설치류입니다. 풀을 먹기 위해 바깥으로 나온 마못무리. 보통은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바깥은 마못을 노리는 천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몽골 사람들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마못 사냥에는 준비할 것이 좀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흰옷, 동물을 가장한 모자. 손에 든 것은 흰 말의 꼬리나 야크털로 만든 놀이개. 이걸 흔들면 마못은 동물 꼬리로 착각합니다. 뭔가 싶어 빼꼼히 내다보는 마못. 궁금증을 못 참고 굴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마못의 못 말리는 호기심, 그것을 이용한 사냥꾼의 위장술. 천천히 유인해내 총으로 일격하면 마못 사냥은 성공입니다. 잡아온 마못으로 요리를 해먹습니다.
내장을 꺼내고 살점을 발라내 몸통째 익히는 것을 버덕요리라고 합니다. 야채와 함께 뜨겁게 달군 돌을 집어넣어 익히는 것입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철사로 단단히 여민 후에 털은 태워 없습니다. 마못으로 만든 버덕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먼저 기름진 국물을 따라내고 한 모금씩 돌아가며 마십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최고의 별미로 꼽힙니다. 초원의 건강한 풀만 먹고 자란 마못. 마못의 단백질은 초원의 모든 생명들에게 귀한 영양분이 됩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고비. 섭씨 50도까지 기온이 치솟습니다. 한 조각의 그늘도 없이 땅은 끓고 있습니다. 풀과 바위와 모래, 고비는 이들이 어우러진 땅입니다. 그중 긴 모래 언덕으로 이뤄진 홍고리 넬스 지역. 바람이 실어나른 모래들은 200m 높이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모래 알갱이들이 날아와 부딪히며 소리를 냅니다. 노래하는 모래. 몽골 사람들이 이 모래 언덕에 붙인 이름입니다. 사막은 아주 천천히 바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모래 언덕의 긴 곡선은 자연이 그려놓은 사막의 긴 시간입니다. 식물은 키를 낮추고 줄기를 나무처럼 단단하게 합니다. 메마른 땅에도 살아남은 식물들이 있어 초식 동물들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생 당나귀들도 새끼를 키우는 여름입니다. 번식을 하고 새끼를 키우는 이 무렵에는 작은 무리로 다니다가 겨울에 다시 큰 무리를 이룹니다. 극도로 메마른 땅을 주 서식지로 삼은 강인한 동물. 그래서인지 야생 당나귀는 그 어떤 동물보다 당당한 자태를 뽐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가장 도도한 동물이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한편 가장 선한 동물로 불리며 사람을 태우고 짐을 운반해온 쌍봉낙타. 지방을 저장해둔 혹이 있어 먹이가 떨어져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입술로 식물의 가시도 훑어내며 먹습니다. 사막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한 것은 발입니다. 발가락은 2개, 접시처럼 넓적해서 모래밭에 빠지지 않습니다. 낙타만큼 사막을 오래 걸을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낙타가 토악질을 해댑니다. 오늘은 낙타에게 무척 괴로운 날입니다. 여름털이 저절로 빠지기 전에 유목민들은 낙타털을 자릅니다. 낙타는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합니다. 젖과 가죽, 털까지 낙타는 유목민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사람들은 낙타털로 밧줄을 만들고 옷이나 카펫의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유목민들은 가축들을 데리고 샘을 찾았습니다. 종일 물을 참았던 가축들은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십니다. 샘은 고비가 가진 유일한 물. 유목민은 언제나처럼 가축에게 먼저 물을 준 후 자신의 물을 가져갈 것입니다. 해가 지고 고비의 샘에 나타난 또 다른 손님들. 야생 당나귀들은 멀리서도 물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물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으로 야생 당나귀들은 스스로 샘을 파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샘을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먼 길을 걸어 찾아온 샘에서 목을 축인 후 다시 먼지 속으로 되돌아갑니다. 고비의 모래땅 사이사이에는 바위산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바람에 깎이고 깎여 만들어진 바위산. 황량한 곳이지만 새들에게만은 아주 좋은 번식지입니다. 독수리는 이곳 맹금류 중에 가장 큰 새입니다. 날개를 다 펼쳤을 때 길이가 3m, 몸무게 10kg에 이르는 맹금류입니다. 바위산 벼랑 끝에 마련한 둥지. 독수리는 처음 지은 둥지를 매년 보수해 가며 한 곳에서 번식합니다. 하나의 알을 낳아 한 마리의 새끼를 키웁니다. 모든 독수리는 하나뿐인 귀한 자식입니다. 하지만 겨울이면 어미와 자식은 헤어집니다. 번식을 하지 않는 어린 독수리는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나기 때문입니다. 바위산 기슭은 고비 아르갈의 오랜 터전이기도 합니다. 야생 양 중에서도 덩치가 큰 고비 아르갈. 물을 먹지 않아도 먹이에 있는 아주 적은 수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뿔은 160cm까지 자랍니다. 고비 아르갈은 암수가 완전히 따로 살아가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모두들 듬성듬성 털이 빠진 모습. 여름털로 갈아입는 중입니다. 바위산을 누비는 고비 아르갈에게도 여름이 왔습니다. 초원의 여름은
말이 온 힘을 다해 성장하는 계절. 몽골인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말을 골라 달리고 또 달립니다. 말은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경주에 나갈 것입니다. 7월에는 몽골인들의 축제 나담이 열릴 것입니다. 수거한 말들을 잠시 쉬게 합니다. 크게 원을 돌며 말도 사람도 숨을 고릅니다. 대부분 10살 미만의 어린 나이. 승마경주는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이 기르는 말들은 거의 야생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야생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몽골에는 진짜 야생말이 살고 있습니다. 빳빳이 선 갈기가 멋진 프로제발스키 말. 1800년대 이 말을 처음 발견한 러시아 동물학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은 한때 야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된 역사가 있습니다. 1992년 유럽의 동물원에 있던 야생말을 데려와 복원시킨 것. 이들은 석기시대 동굴 벽화 속 말의 모습과 가장 가깝습니다. 초원에서 8월은 가을입니다. 풀어놓았던 말들을 모으느라 분주한 유목민들. 여름 동안 충분히 먹이를 먹은 말들은 몸집이 커지고 기운이 넘칩니다. 오늘은 말 한 마리를 골라 길들일 생각입니다. 타고 다닐 수 있는 말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오르가를 뻗어 재빨리 말머리에 걸어야 합니다. 태어난 지 3년 정도 된 튼튼한 말을 골랐습니다. 거의 야생 상태로 살아온 말. 순순히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말 길들이기는 힘센 장정 몇 명이 매달려야 합니다. 말을 붙잡으면 먼저 재갈을 물립니다. 말은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차례. 말이 놀라서 날뜁니다. 말 길들이기의 시작은 늘 이렇습니다. 지켜보던 고수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말은 유목민의 발이 되어 평생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초원에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10월)
여름에 흩어졌던 몽골 가젤들이 다시 모이는 계절입니다. 번식기를 맞기 위해 암수가 다시 모인 것. 한때 2만 마리까지 모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무리에 수천 마리 정도로 그 수가 줄었습니다. 제두루미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도르노드 초원은 이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멀리는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가야 하는 긴 여행. 중간중간 체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머리가 노란 것은 올해 태어난 새끼들. 힘겨운 첫 여행이 끝나면 이들은 어른이 될 것입니다. 제두루미 떼가 다시 날아갑니다. 월동지를 향해 떠나는 이들의 날갯짓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초원이 끝나는 곳은 숲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몽골 동부에 자리한 헨티 산맥의 한 자락. 대부분 침엽수들로 빽빽한 숲. 이 숲은 시베리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주변을 맴돕니다. 풀이 쓰러진 곳에서 발견된 것은 핏자국. 무슨 일인가가 벌어진 모양입니다. 죽은 채 버려져 있는 건 송아지 한 마리. 늑대에게 당한 듯 보입니다. 죽은 동물들을 가장 먼저 찾아내는 건 까치나 까마귀 같은 작은 새들. 여기에 털발수리 한 마리도 가세합니다. 맹금류 중에서 덩치가 작지만 산압기로 유명한 털발수리. 먹잇감을 살펴본 후에 가장 먹기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배고픈 작은 새들도 지지 않습니다. 덩치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상대이다 보니 털발수리가 차지했던 자리를 다시 빼앗아 버립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또 다른 눈, 늑대입니다. 늑대가 낮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흔치 않은 상황. 혼자 나타난 걸로 봐서 외톨이 늑대입니다. 무리에 있다가 대장에게 쫓겨났거나 어쩌면 쫓겨난 대장 늑대일지도 모릅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은 모습, 몹시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잔뜩 겁먹은 듯 주변을 살핍니다. 혼자 있는 늑대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잡은 송아지지만 현장은 이미 낯선 상황. 머뭇대다가 결국 다가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멀리 가버립니다. 오줌은 늑대의 영역 표시. 발바닥을 땅에 비벼 채취도 남깁니다. 다른 늑대들에게 신호를 남기는 행동입니다. 잠시 밝은 낮에 감행한 외출. 외톨이 늑대이기에 힘을 과시하지 못한 채 돌아갑니다. 헨티의 숲에 다시 몸을 숨깁니다. 바람이 한층 더 차가워집니다. 갑자기 쏟아진 눈. 겨울은 늘 이렇게 들이닥칩니다. 시베리아의 찬바람이 긴 겨울을 불러옵니다. 도르노드 초원의 풀들은 흰 눈 속에 묻혔습니다. 초원의 방랑자 몽골 가젤이 눈밭 위를 달립니다.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혹독한 계절에 대비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이들의 과제는 살아남는 것.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는 것. 풀을 찾아서, 찬바람이 잠시 쉬는 곳을 찾아서 이들은 다시 초원을 방랑할 것입니다. 몽골 가젤 무리가 얼어붙은 초원을 두드립니다.